네,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네. 일부에서 좋은 친구 저희 얘기 계속했는데 네. 잘하면은 정말 좋은 친구지만 못하면 한 번만 할게요. 이런 왼수 덩어리가 없어요. 없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야. 아, 근데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맞아. 갈등은 맞아.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요. 네. 남이 내 편을 들어서 남편 욕을 하면 그것도 싫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게. 네? 아, 그럴 수 그게 있구나.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예. 오늘도 저희 쪽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이 있어요. 예.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고 상담 전문가죠. 예.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랜선으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사연 먼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당시 저희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주변 분들이 저와 남편을 계속 이어주려고 하셨고 저희도 서로에 대해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열고 사귀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다 결혼 얘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굳게 믿고 결혼 생활을 신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저희 두 사람이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연애할 때는 잘 몰랐던 사실들, 그러니까 작은 생활 습관부터 가치관까지 많이 달라요.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저는 수건을 얼굴 닦는 수건, 발 닦는 수건을 따로 써야 한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지금도 제가 안 보면 발 닦는 수건으로 얼굴 닦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았는데 나이가 드니 그런 작은 일에 자꾸 짜증만 나네요. 주변 친구들은 남편하고 잘 지내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 일단 남편 얼굴만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분명 주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딸들이 집을 떠나고 나면 이제 진짜 둘만 남는 시간이 올 텐데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사연 이게 많은 네. 분들이 공감하시는 사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부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실수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렵게 뭐 육회, 상쾌, 통쾌, 시원함을 다 갖고 계시는 네. 예. 이호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배경이 지금 여기가 교수님 방이신 거죠? 교수님 방, 집 댁. 여기 가상 배경입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네, 원래 배경이 나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고 아이는 어떻게 낳고 이런 맞아, 꿈을 맞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네. 현실에 부딪히면 이게 이게 답답하기만 해요. 이 결혼 얘기를 하면 요새는 젊은 친구들은 더 안 하려 그러는 게 이 윗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예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거 사실은 뭐 남편이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 폭력이나 그렇지, 뭐 실제로 맞아. 폭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도 아니고 불륜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네. 없는데 이거 왜 이 작은 일에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상담 현장에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를테면 부부가 같이 상담을 왔는데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때리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맞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비교 수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불륜을 하냐 폭력을 하냐 도박을 하냐 내가 술을 먹고 와서 너한테 토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있고요. 비 오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다가 혼자 자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내 마음의 움직임은 경우에 따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폭격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민. 아니, 사연 주신 분도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극복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실제 그러기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극복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랑으로 극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간신히 극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극복이 잘 된 거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부부의 노력도 있었을 테지만요. 이제 분명한 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부부의 연식이 늘어난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감이 더 증가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20년 살고 30년 살고 그러면 문제 해결을 더 잘하냐? 안 풀리는 문제는 다음 생에도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럼 이제 실망을 하는구나. 우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우리 부부가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20년 넘게 30년 넘게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화해를 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용서하며 살았다는 거고 나름의 해결해가는 기술들을 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서로를 풀어줄 만한 몇몇 남들이 알지 못하는 모종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극복했는데 나이 들면 우리는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우린 이미 기술도 있고 화해를 해볼 줄도 알고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굳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 나를 걸고 넘어지는 데 인생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압축됐거나 아니면 갱년기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요소들이 추가로 들어와서 이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통 내가 결혼 생활이 그전에도 조금 힘들었지만 요즘 더 힘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확인해야지 대부분 배우자는 별 변화가 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답답하고 답답한 수준도 동일합니다. 대개는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사시나요? 기술로 사시나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답답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전문가를 한 분 모셨으니까 네. 그 전문가 얘기도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전문가 한 분 모셨어요. 모셨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네,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랑의 애틋한 감정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그걸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고 기술로 산다고도 얘기해요. 넌 기술로 살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배울 수 있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고 마치 동지처럼 서로 오랜 시간을 같이 헤쳐나온 사람처럼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자신데요? 아니 어느 분인데 이렇게 잘생기신 건가요? 아니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네. 어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거는 제가 압니다. 근데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라 기술로 사신대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이를테면 우리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사실 상대방이 화가 많이 났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좀 풀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해주면 진짜 기분이 나서 진짜 맛있어 하고 그 밥을 더 잘 먹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사람의 입맛을 움직이고 이 사람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내는 심하게 남편을 미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40대 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갔는데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때리고 싶어요. 정말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가는데 꼴보기 싫고 열고 들어오는데도 꼴보기 싫고 그런 경우가 여자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누구나 다 겪어요? 누구나 겪는 거 아닌가요? 걱정돼서. 대부분의 아내들은 상담 현장에 오시는 아내들은 대부분 요런 시기를 대부분 겪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상담 현장에 오지 않고 저랑 같이 수다를 떠는 동네 아줌마들도 다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대개 요런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보면 되게 갱년기, 흔히 말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변화와 몸의 변화와 일상의 무기력함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시기가 되게 이런 감정적인 변화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게 먼저냐 이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변화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뭐냐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해. 우리는 이제 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감정을 좀 갖고 싶어라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결혼할까요? 아, 결혼을 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고요. 결혼이라는 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아, 우리가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우리가 이건 별거라고 하는 거고요. 네. 결혼의 전제는 감정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여러 개인적 소망들도 그렇고 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한 번쯤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부부 간에 합의가 된 경우 한시적으로 떨어져 산다면 이런 합의된 한시적인 별건 우리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3개월 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갱년기도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보니까 바깥 일이 뭔가 좀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밖을 못 나가는 게 이런 사정들이 겹치다 보니 사실은 민감성이 아주 폭발 시기를 맞은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본인은 대환장식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감정은 주체할 수 없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지금 가장 만만한 대상 남편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성격이 전반적으로 약간 둥글둥글한 스타일인 것 같고 보니까 적당히 아내 안 볼 때는 이런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약간씩 시도를 해보는 눈치는 조금 있는 분 같거든요.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지나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감정을 막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는 걸 보면 아내도 참으로 지혜롭다. 그리고 남편도 적당히 눈치가 있는 걸 보니 이 집은 해결의 기미가 분명히 있다. 이 세 가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어요? 외부적인 키워드. 뭐, 네,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신데 해결할 나 수 하나 있는- 있어. 눈에 안 띈다. 아, 네. 눈에 안 띈다. 눈에 안 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그렇죠. 방법이네. 좀 예. 이렇게 지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시기에 더 젖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때에는 사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고요. 남편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았던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럼 어쩌면 나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기가 감정이 거의 극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고 이거는 몸의 변화도 같이 오는데 이 시기는 첫째 반드시 지나갑니다. 먼저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누구나 성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온화해 보이지만 참 학철이도 불쌍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질이 올라올 때는 최소 내 감정을 중심으로 나를 달랠 만한 두 가지 대안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지금은 남편도 나를 위로해줄 만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을 다스릴 수 만한 대안이 필요한데 왜냐? 첫째, 한 가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안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첫 번째, 성질이 날 때마다 우리가 보통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면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줄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그 뒤꿈치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약간 화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동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짜증이 올라온다 싶을 때는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될 만한 장소를 하나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상할 땐 그 장소로 가. 속상할 땐 그 장소로 가.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 장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일단 안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사연자는 실제 약간의 해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더니 마스크 2겹 쓰고 쏘다니신대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마스크 2겹 쓰신 거 보니까 약간 건강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깔끔 또 민감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쏟아낸다는 건 뭐냐면 산책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되게 짜증이나 혹은 분노 혹은 나도 모르고 올라오는 신경질이 감정적인 분쇄를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감정을 밖으로 배설하니까 특정한 한 개인에게 한꺼번에 쏟아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폭풍우는 일단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책과 같은 혹은 동네 한 바퀴와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세 번째,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다들 이 남편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똑같이 변하지 않는 남편이 뿐이다만 내 문제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럴 때 중년 성찰일지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중년 성찰일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우리 일기 쓰듯 한번 제목 정해보고 그다음에 그날에 내 올라온 감정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내가 올라온 감정이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이렇게 성질내거나 내 감정이 올라왔던 감정의 적정성 이 감정이 적절했는가도 상중하로 한번 나눠보시고요. 그다음 그날 사건을 한번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보시고 그럼 우리 스스로 약간의 성찰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내가 그러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안도 한번 적어보시는 것. 이걸 중년 성찰 노트라고 부르는데 제가 상담에서 특별히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대부분 권하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남편에게도 고칠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얘기했더니 앞에서는 조금 조심하는데 숨어서는 이걸 하잖아요. 발 닦고 얼굴 닦기는 쉽지 않거든요. 얼굴 닦고 발 닦으셔도. 네, 기특한 건 발 닦고 얼굴 닦은 다음에 그걸로 아내 얼굴 닦지 않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남편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를 요청하면 남편도 아무리 눈치를 보더라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을 특정하게 작정을 하고 고치려면 두 가지를 넘어가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몰라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올해 적어도 6개월 동안만은 요거를 좀 지켜줘 하고 기한을 정하고 두 가지만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한 안에 두 가지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1년 단위로 해서 두 가지를 고친다 그러면 지금 50대시니까 100세까지 산다, 100세 시대 생각해 보시면 한 해에 두 가지만 고쳐도 100세 인생 기준이면 100가지 고칠 수 있거든요. 100가지 고치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다음 세대까지도 같이 살 수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다는 걸 아는 거 굉장히 큰 위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위로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동반된 활동과 같이 이런 정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감정 대안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남편이 이러니 저러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구체화된 변화 요소를 요청하고 이거를 기한을 정해서 요청을 한다면 남편도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내에게 감정적인 도움도 되고 아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내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면 힘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사례자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인 건 저도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깔끔한 성격이 남편을 지금까지 많이 변화시켰을 거고요. 남편은 앞으로도 살살 좀 눈치를 보겠지만 계속 변화해 날 거고 중요한 건 저의 갱년기나 우리 사례자님의 갱년기나 일단 지나갈 거고요. 지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저하고 점심 한 끼 하도록 해요. 브런치. 네, 같이 한번 만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치 할 때 저도 낄게요. 감사합니다. 네. 커피 갱년기. 네. 참.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남편은 남의 편의 줄임말이다. 내 맞아요. 편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남의 편이더라. 근데 참 희한하게 옆집 아줌마 말은 잘 들으면서 내 말은 안 들을 때 진짜 짜증나. 그렇죠. 네, 남의 편 들을 때. 그래. 이런 얘기 들을 때면 진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러려니 하는 시간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넘어간다는 말이 맞는데 그 시간 속에 있으면 미칠 것 같이 답답하거든요.
김학철 교수님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전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주례 시간에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행복하냐? 결혼하고 있는 신랑 신부한테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네. 그럼 지들이 뭐라 그래? 행복하냐? 그렇죠. 또 신랑한테 신부 사랑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쵸, 그쵸. 사랑하니까 지금 예. 결혼하는데 가장 피크 있는 때인데 네 그래. 그다음 말이 내가 착각이다. 왜요? 그게 신랑 신부들이 결혼식 때 갖는 보편적인 착각이다.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랑은 철저히 기술이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무면허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아내하고 말 통한다 그랬잖아요. 밤낮 통하기만 했겠어. 우리 아내도 결혼하고 싶어 했었거든. 실제로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다 사랑의 기술이에요. 오래 참는 게 기술이거든. 성내지 않는 게 기술이거든. 내 이익 굳지 않는 거. 그거를 한번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습득해야 할 기술들이에요. 제가 요즘 터득한 기술 하나가 있어요. 진짜로. 짜증 안 내기. 암에 걸리니까 짜증이 자꾸 나더라고. 짜증을 부리니까 알겠어. 이러다가 긴병의 효자 없다. 아이들하고 사이 나빠진다. 아내하고 멀어진다. 그래서 짜증을 안 부리려고 죽을 노력을 했어. 아직도 짜증을 부리는데 암에 걸리기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준 만큼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말이 나는 100% 와닿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 기술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냥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짜증 날 때 짜증 부리고 화낼 때 화내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들을 치지. 남의 집 얘기 들으면 참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